안녕하세요. 스티치 가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왼쪽에 핑크색으로 해놓은 것이 플라이 스티치인데요. 플라이 스티치는 바늘감의 간격에 따라서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오늘 해볼 것은 백본 스티치예요. 1번, 2번으로 바늘 넣고 3번으로 바늘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은 4번, 5번으로 해서 5번이 중앙쯤에 위치해 있죠. 6번, 7번 이렇게 바늘이 나오는 위치가 중앙에 위치해서 가운데 쪽에 일직선상으로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1, 3, 5, 7, 9가 한 선에 놓여지게 하는 걸 백본 스티치라고 하는데요. 본이라는 말이 뼈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뼈의 모양을 닮은 스티치예요. 실제로 술을 놓아 볼 건데요. DMC 4073번 세 가닥이고요. 끝에 부분은 보리에 이삭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2.5cm 정도 간격 띄우고 여기부터 해볼게요. 바늘이 한 땀씩 진행할 때마다 고리를 걸어서 늘어뜨린 실을 한 번씩 휘어주는 건데요. 아래쪽으로 바늘 넣고 나올 때에는 도안선에 맞추어서 바늘을 빼주면 되고요. 자, 위쪽으로 바늘 한번 넣고 나올 때는 도안선에 맞추어서 중앙으로 바늘을 빼주고 아래쪽으로 위아래로 바늘을 넣어주는 거죠. 위쪽에서 한번 넣어주고 아래쪽에서 한번 넣어주고 위쪽에서 한번 아래쪽에서 또 한번 이렇게 양쪽으로 교차해 가면서 바늘을 넣어주고요. 나올 때에는 도안을 그려놓은 그 선에 맞추어서 바늘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직선상에 이 백본 스티치가 늘어지게 하는데 이 백본 스티치를 할 때에는 수트를 가로로 잡고 하는 게 편해요. 지금 하는 것처럼 가로로 잡아야 되는데 도안이 세로로 그려졌다고 해서 이걸 똑바로 잡고 수직으로 하게 되면은 손목 모양이 휘어지기 때문에 손목에 무리도 가고 속도도 안 나요. 아주 천천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렇게 가로로 잡고 하게 되면은 백 스티치를 하는 그 모양새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백본 스티치는 말 그대로 뼈의 모양처럼 생겼는데요. 이거를 양쪽으로 날개를 조금 더 넓게 피면은 정말 뼈 같아요. 생선뼈 같기도 하고 갈비뼈 같기도 한 그런 모양새인데 줄기를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날개를 양쪽으로 넓게 피지 않고 좁게 해가지고 옆으로 바짝 붙여서 일렬로 쭉 놓게 되었는데요. 보리가 수분기를 다 빼고 말라가면서 거칠어지는 그 느낌을 살리려고 백본 스티치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리는 5곡 중에 하나인데요. 쌀, 보리, 조, 콩, 기장 해서 쌀 다음으로 보리를 놓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작물 중에 하나인데 보리의 재배 역사는 가장 오래된 작물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보리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피맥이라고 해서 겉보리가 있고 또 하나는 남액이라고 해서 쌀보리가 있어요. 겉보리와 쌀보리로 크게 나눠지는데 겉보리 같은 경우는 티벳이나 동부아시아 양자강 유역의 원산지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쌀보리 같은 경우는 홍해, 코카소스, 카스피해 지역이 원산지라고 하는데 이집트의 석기시대 유물에서 보리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보리를 재배했던 그 역사는 1만 년 전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대요. 현재 보리는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동양에서는 고대 중국의 은나라 시대에 갑골문자에서 보리 기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BC 2700년경에 신농시대라고 하니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인류의 중요한 먹거리인 거죠. 보리의 재배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다는 걸 뒷받침하는 고사성어를 하나 찾았는데요. 맥수지탄이에요. 보리 맥자를 쓴 맥수지탄인데 그 내용은 고대 중국의 은나라 시대의 마지막 임금인 주왕이 있었는데요. 주왕은 달기라는 예쁜 여자한테 빠져서 주지육림을 했던 거예요. 술이 연못을 이루고 고기가 숲을 이룬다는 그 주지육림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매일 술 마시고 노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성을 돌보는 그런 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과 제후들의 마음을 잃었던 거예요.
뭐 전쟁이 났는데 전쟁에서 졌겠죠, 당연히. 그 당시 주왕의 숙부인 기자라는 충신이 있었는데 기자가 충언을 했다가 충언을 듣기는커녕 노예로 강등시켜버렸던 거예요. 결국 은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권이 바뀌고도 살아남은 기자가 그 후에 이 궁궐이 남아있던 터에를 가보았는데 은나라의 강성했던 궁궐은 폐허가 되어서 보리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맥수지타는 보리가 무성하게 자란 것을 탄식한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조국이 멸망한 것을 탄식한다는 뜻인 거죠.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주왕이 달기라는 예쁜 여자 때문에 나라를 망친 이야기인데요. 고사성어는 항상 사람들한테 교훈을 주죠. 달기라는 예쁜 여자가 꼭 주왕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무언가의 달콤한 유혹은 달기라는 그 예쁜 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맥수지탄의 고사성어이죠. 보리는 인류의 생존 역사와 함께한 만큼 종류도 엄청 많은데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겉보리와 쌀보리인데요. 겉보리는 두 줄 보리가 겉보리가 되는데 열매가 두 줄로 열리는 특징 때문에 두 줄 보리예요. 쌀보리는 6줄로 열리기 때문에 6줄 보리라고 부르는데요. 겉보리 같은 경우에는 씨와 껍질 사이에 끈끈한 물질이 분비되어 있어서 이 껍질과 알갱이가 분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껍질째 사용하게 되는데 껍질을 분리해서 밥을 지을 때에는 이 알갱이가 6줄 보리보다 굵기 때문에 예전에는 보리를 한번 삶아서 놓았다가 다시 밥을 또 짓게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요새는 암맥이라고 해서 꽉 눌러져서 나온 이 보리쌀이 있는데 그냥 바로 밥을 해도 되는 그런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 굵은 보리쌀을 반을 갈라서 나온 게 할맥인데 할맥도 밥을 바로 지어도 돼요. 겉보리는 청보리 상태였을 때에는 가축의 사료로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소를 한 마리 키웠는데 저희 집 소는 이 청보리 같은 이런 고급진 사료는 먹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 청보리를 가축의 사료로 사용된다고 하네요.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되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소도 그렇네요. 껍질째 사용하는 겉보리는 보리차 끓일 때도 쓰는데요. 예전에는 보리차를 정말 많이 마셨는데 요즘은 정수기가 발달해서 그전보다는 보리차를 좀 덜 마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엿기름이라고 해서 저희 엄마는 엿질금이라고 했었는데요. 식혜 같은 거 담글 때 사용하는 엿기름도 두 줄 보리인 겉보리로 만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주 친숙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맥주예요. 제가 맥주를 만들어 보지는 않았는데 이 맥주의 원료가 두 줄 보리인 겉보리로 만들었다고 해요. 씨알이 크다는 좋은 점과 단백질 함량이 10% 이하이지만은 발화력이 균일한 특성을 갖춘 겉보리 품종은 특별히 맥주 보리로 구분을 하기도 한다는데요. 두 줄 보리인 겉보리가 맥주 보리로 불리는 것은 그만큼 맥주의 소비량이 많다는 것을 뜻하겠죠. 쌀보리는 남획이라고 해서 6줄 보리인데요. 이삭의 열매가 6개씩 열리니까 두 줄 보리보다 훨씬 열매가 작겠죠. 겉보리와는 다르게 도정이 쉬운 거예요. 껍질 분리가 잘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보리밥을 한다든지 빵이나 과자 등에 쓸 수 있는 활용도가 아주 많겠죠. 우리나라는 겉보리 재배 지역이 산간 지역이나 영남 지방에서 재배를 많이 한다고 해요. 밭에서 자라는 겉보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농업용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도 되니까는 산간이 많은 영남 지역에서 재배하기 좋은 작물이었겠죠. 쌀보리는 내한성이 약하기 때문에 대전 이남의 남부 지방에서 주로 재배를 하게 되는데요.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호남 지역으로 내려가면은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1년에 이모작이 가능한데요. 벼를 베어내고 난 자리에 다시 이 쌀보리를 심는 거죠.
보리는 파종 시기에 따라서 봄에 심는 춘파용과 가을에 심는 추파용으로 나누는데, 쌀보리가 벼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또 심는 것은 가을에 심는 거기 때문에 추파용이 되는 거죠. 남쪽으로 가면 추파용이 많이 있는데 북쪽으로 가면 봄에 심는 춘파용이 더 많이 재배되고 있다고 해요. 추파용 보리는 가을에 파종을 해서 겨울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 추억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그건 보리밟기예요. 어릴 때 시골에 조그만 텃밭이 있었는데요. 한쪽에 엄마가 보리를 심어놨었어요. 보리 농사를 많이 지었던 거는 아니고 그 해에 조금 심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겨울에 보리를 밟아줘야 된다고 해서 동생들하고 언니들하고 노는 듯이 하면서 보리를 밟았던 생각이 나는데요. 보리 밟기는 겨울에 밭이 얼면은 흙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냉장고에 얼음을 얼리게 되면 물의 양보다 더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밭이 얼면 그 흙이 들뜨게 되는데, 요걸 조금 밟아서 찬바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없애주는 거죠. 너무 따뜻해서 웃자라게 되면 추운 겨울 날씨에 얼어 죽게 되잖아요. 밟아서 보리 줄기에 상처를 주게 되면은 웃자람을 분열시켜서 여러 잎으로 움트는 것을 촉진시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보리는 추위를 견디는 내한성이 높아지고 생장력이 강화되어서 보리 밟기는 결과적으로 보리의 성장을 돕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보리 밟기를 해보았는데, 그때는 농사를 짓는 엄마를 돕는다기보다는 철없던 어린 시절이라 그런지 그냥 놀이의 추억으로만 남아있어요. 요즘은 예전만큼 보리 농사를 많이 안 짓는다고 하는데요. 보리 밟기의 추억도 사라져 가겠죠. 백본 스티치를 이용해서 보리 줄기를 다 놓았는데요. 이 줄기 가장자리에 잎을 몇 개 그려 놓았는데, 잎은 조금 더 가늘게 아웃라인 스티치로 술을 넣을 거예요. 676번 두 가닥으로 할 거고요. 비슷한 노란색 계열 실들 몇 가지로 바꿔가면서 술을 놓아주면 되고요. 아웃라인 스티치는 어느 도안에나 항상 들어가는 거여서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백본 스티치와 아웃라인 스티치를 수놓으면서 보리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풀꽃을 수 놓을 거예요. 하는 방법은 체인 스티치를 닮은 분리온 체인 스티치를 해볼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